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총선 오늘로 딱 75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시작됐고요. 이 총선을 대비한 다양한 공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커스 경남에서는 지난달 여당에 이어서 오늘은 야당의 경남도당 위원장을 초청해 이슈와 총선 준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선이 75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총선 준비 들어갔고요. 예.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저희들은 제가 도당 위원장을 맡은 지가 1년 6개월 넘었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제 당원 배가 운동도 하고 또 후보들 상대로 워크숍도 하고 예. 또 주요 강사들 또 여론 전문가들 모셔서 경남 여러 가지 해난들 좀 점검도 하고 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도당 사무실을 팔룡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각오로 22대 총선 4월 10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경남에 시장 군수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은 정말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당원 배가 운동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늘었습니까? 예. 4만이었는데요. 예. 지금 10만 정도. 예, 예. 대단한 성적입니다. 예. 이번에 슬로건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분열을 넘어 갈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정치. 그 슬로건에서 여러 가지를 엿볼 수가 좀 있어서 분열과 이 갈등이라는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 사회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여야가 주요 국정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정말 예. 국민들에게 좀 편안하고 좀 의미 있는 정책들을 좀 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국론 분열이 되고 국민 통합이 안 된 측면들이 있어서 정말 분열을 넘어서 또 우리 사회가 계층, 계급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또 이념 갈등 이런 게 있어서 분열을 넘어서 그 갈등을 넘어서 완전한 새로운 정치를 우리 경남도당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또 비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최근 확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당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 무게감 또 부담감은 좀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경남 도민들을 계속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어떤 걸 좀 느끼세요, 요즘? 최근에 가장 경남의 해난이 되었던 항공우주청 특별법안. 예. 이게 이제 지난 1월 9일,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 공세를 하는 바람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마침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항공청 특별법이 안 그렇게 되는 많이 걸로 알려져 그랬는데 있죠. 예.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가방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예. 방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난 때문에 안 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조직법을 내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마침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해서 우리 경남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청이 신설 안 된 걸로 해서 좀 아쉬웠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군요. 그래서 도민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국회 일당인 저희들이 함께해서 우리 330만 도민과 함께 최근에 통과가 돼서 예. 새로운 항공우주 산업 시대를 경남 중심으로 열 수 있어 참 다행스럽고 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 내륙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가덕동 신공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참여 공천 실시하잖아요, 그죠? 예. 예.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가 기준을 예. 이제 공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천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준이 있죠. 이걸 제시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기준으로 공천을 해주세요. 예. 라고 의견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천여 명 정도의 의견을 듣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예. 지금 우리 갱선은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은 50%, 50대 5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더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국민들 의견들을 좀 더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 이맥백 우리 공간위원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최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안팎에서 국민참여 공천제가
최소한의 신원 확인 절차도 없고 그리고 중복으로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이게 혹여라도 뭐 흔히 뭐 개딸이라고 하죠. 지금 예. 여러 가지 뭐 민주당 내부에서 또 있습니다만 뭐 강성 지지층을 보통 이제 다만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참여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이쪽의 의견만 그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당원들이 이제 100만이 넘는데 예. 사실은 뭐 개혁의 딸 어쨌든 개딸로 예, 통칭되는 개혁의 딸. 예. 그 좀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NS가 강해가지고 예. 주장들을 많이 하니까 또 언론에서는 굉장히 세력이 많은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도 하시던데 실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는 합니다만 예, 예. 그 영향을 덜 미치고요. 또 우리 그런 적극적 지지층도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우호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도덕성, 뭐 청렴성, 또 뭐 추진력, 뭐 능력 이런 다양하게 보지만 그래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천을 우선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고 또 예. 이번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150석이 넘는 일당이 되는 게 윤석열 국정의 그런 무능과 독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뭐 여러 가지 당원들이라든지 당을 아끼는 사람들이 마구 뭐 자기들이 저 마음에 드는 후보만 막 이렇게 지지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합리적으로 후보가 선택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야 모두 절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같은 날 발표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내놓은 그 저출생 정책 관련된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요번에 발표된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 같이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여야가 공이 지금 가장 현안이 돼 있는 절출생 문제에 대해서 예. 현안들을 내놨는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야 공이 국민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으로 내놓은 거 보니까 예. 예를 들어 그 남성들의 육아 후직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육아 휴직하고 급여 그런 게, 보장에 좀 예, 그런 게 초점을 맞췄던 것 있더라고요. 같은데. 그런데 예. 대부분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에서 남성들 육아 후직을 그렇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판단도 들고 네네. 우리 쪽에도 뭐 다자녀를 가졌을 경우 또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도 있고 그것이 이제 셋째 자녀까지 갈 경우에는 뭐 감면도 해주고. 예, 감면도 해주는 예. 걸로 되어 있고 예. 또 뭐 저 방과후 돌봄 이런 걸 확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숙성된 정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 이번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가장 좀 여야가 그냥 정말 당을 뛰어넘어서 예. 생존, 대한민국 미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확실한 그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확실하게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선 총선용으로 좀 급조한 느낌들이 들어서 여야 모두 예, 그래서 말씀이시고. 사실은 그 정책을 쭉 보면서 이게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예. 저 스스로 의문을 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내놓은 또 정책이고 하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예. 양쪽의 안을 합치거나 예. 아니면 뭐 실현 가능성 분을 좀 따져서 보다 나은 그런 안으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으로 좀 들리긴 하는데. 예, 국방, 외교, 교육, 또 저출산 문제 이런 경우는 정말 여야를 뛰어넘어서 예.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좀 여쭤보겠는데 예.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한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 그동안에 광폭 행보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그 갈등 양상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넘게 한 일종의 뭐 기획 갈등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좀 넘어서는 양상 자체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고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그러니까 때 탄핵까지 당하셨잖아요. 열린 그때는. 우리당이 좀
이번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 네. 한마디 했다가 네네. 단회까지 갔는데요. 사실은 뭐 명백하게 그 당무에 개입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1호 당원이 그리고 당비를 가장 많이 내는 당원이 그렇게 정도 관심을 갖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명백하게 당무 개입으로 이해가 되죠. 아,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당대표를 내치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표 내자마자 비상대책위원으로 사실은 용산에서 임명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정무수석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 배경에는 그렇게 임명한 배경에는 특히 지금 해난이 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 네. 도이치 모태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그 재미 목사가 디올백을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즉시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보관을 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게 김영란법에 위배되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번 총선을 어쨌든 제대로 좀 해보려고 예. 하면 예.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용산하고 일제가 선을 긋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털어내고 싶은 욕망이 그런 있었다. 의견을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용산에서 뭐 정치적 신의를 끊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뭐 배신감을 느꼈다 하는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치고 나면 이번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후에 지금 수습되는 방식이 마침 약속 대결을 한 것처럼 비춰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예. 저는 뭐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걸 뭐 약속 대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수습하는 국민들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보이죠.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 문제 있잖아요.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한 70%가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자녀 문제 있을 때 DJ 자녀 문제 있을 때 다 이렇게 특검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 아들 거부한 적이 없죠. 거부한 적이 없거든요. 예. 특히 이해관계인 그렇죠. 경우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흔쾌히 특검을 받는 것 다만 뭐 조율을 해서 특검 시기 이런 걸 조정할 수 있겠지만 특검을 안 받고 예.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디올백 받았던 것은 국민 정서를 크게 거슬렀기 때문에 김경률 그 회계사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야기했죠.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정리하지 않고는 예. 선거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고 국민들이 70%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용산에서 깨끗하게 이걸 수용하는 게 특검을 바람직하고 수용하는 것이. 이후에 국민을 풀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게 지금 언제쯤 제의를 들어가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죠. 예. 참 선거법이 그 국회법이 묘한데요. 그렇죠. 그건 기한이 없어서. 제의 기한이 없어서 예. 뭐 이렇게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가장 잘 써먹을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마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곧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어떤 행태든 정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남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경남을 방문해서 오는 4월 경남 총선 전략 중에 하나로 부울경 메가시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극 3특, 그러니까 초광역 메가시티 체제, 당론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가 경남에서 이번 총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때부터 어쨌든 비슷하게 네. 늘 강조되었던 당시의 정책이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각 지자체 이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늘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실제로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실 건지. 예. 예.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경남, 부산,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김경수 전 도지사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동의를 하고 또 예산도 한 30조 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울산의 수장들이 바뀌면서 예. 이걸 폐기를 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력단체당들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이 좋은 정책을 설계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폐기 수준으로 갔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그 초강력 메가시티 안을 내면서 그럼 대한민국 수도권만 사람이 살고 지방은 사람이 안 산다는 거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다시 이제 부울경하고 광주하고 삼각축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이제 부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정말 부산, 울산 그리고 우리 경남 미래를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다행히 서울 메가시티가 논쟁이 붙으면서 이게 다시 관심을 갖게 돼서 여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경남, 부산, 울산이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을 해서 미래를 좀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좀 그 요청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경남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총 16석이고요. 예. 그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13석,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 목표치를 꽤나 높게 잡으셨던데요. 예. 활용동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목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김해, 가보라고 양산 현재 우리가 3석인데요. 네. 이 3석을 수성을 하고 플러스 한 6석 정도 이렇게 더 보태서 그럼 9석인데요. 가반에 조금 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이번 총선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 차를 또 심판하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경남 도민들 특히 바닷가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또 그 지방 소멸에 대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우리 민주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싹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이 국정 심판 성격,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와 민생 경제 파탄, 국익 4대 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판을 심판하게 되면서 아마 균형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8석은 해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도당위원장으로서 의외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긴 진짜 해볼 만해 반드시 여긴 수성할 거야 라고 목표를 잡고 계신 지역이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체 경남 전체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창원 특례시장을 지낸 허승무 위원장이 후보로 있는 창원 성산구, 또 진해구, 또 거제, 김해 갑을, 양산 갑을, 또 진주의 갑, 뭐 이래 내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니 말씀해 주시죠. 서부 경남의 그 진주 갑 정도는 함양, 산천, 거창 합천하고 밀양, 창녕, 함안, 어릉 이 두 지역은 굉장히 우리 지도가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하고 동부 경남, 창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 동부 경남은 상당히 꾸준하게 지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경쟁력이 있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시장 군수를 잘했지만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큰 흐름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 시장 군수에서 낙선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경쟁력도 있고 지금 돌아보니까 또 시정성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 출신 경쟁이 있는 후보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 좀 꼭 해볼 만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또 호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강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가 GRDP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치적으로 한 당이 한 지역을 독점하는 게 지역 발전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현명하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아마 절반씩 나누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하고 있고 경쟁이 있는 후보도 있기 때문에 또 국정 심판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네. 정권 심판을 세게 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그리고 또 경남의 주요 해난 정책도 저희들이 잘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부경남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안 그래도 최근에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그런 걸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건가요? 국민의힘에서 좀 엄살을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한 10%씩 앞서고 있는데 네. 우리 후보들이 또 개인적으로 개인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도 있고 예. 또 정책을 잘 준비하고 여기서 그냥 후보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국민의힘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사적생각 각오로 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훨씬 결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과반수를 넘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뿐만 아니라 경남의 주요 현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건 아까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이외에도 지금 현재 경남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 총선 때 분명히 이걸 부각시켜서 더불어민주당만의 그 차별성을 불어내겠다는 그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 교육하고 지역 소멸에 관한 그런 정책을 지금 갈무리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뭐 저희들이 국회 제1당으로서 가덕도 신공항하고 또 항공우주청 신설하는 문제하고 네네.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완성돼야만 서부 경남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 강역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우리 경남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역교통 체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제가 또 국토교통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역할을 했고요. 예.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총선 공약으로 곧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경남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많이 지켜보시고 또 잘못한 부분에 채찍들도 많이 가해 주셨는데요. 이번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도민들을 섬기면서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 그리고 또 혁신해서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도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